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G7에서 이제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고도 이번에 또 나토 정상회의에 또 참석한다. 이렇게 지금 언론계에 전부 쫙 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상회의 가려면 이제 기자들도 참석하니까 언론사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알립니다. 다만 이제 엠바고를 걸죠. 엠바고는 게 보도를 유예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는 유튜브고요. 제가 언론은 아니잖아. 제가 여러 기자들 친분을 통해서 제가 취재한 거니까 제 유튜브는 뭐 참석한다 안 한다 말해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언론사는 이제 언론사로서 여러 엠바고 걸렸을 때 어기면 자기들끼리 제재가 있지만 저야 뭐 개인적으로 여러 기자들 친한 분들이 많으니까 다 들어보고 뭐 간다 하니 그걸 기준으로 유튜브니까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며칠 안 남았는데 참석한다고 뭐 한다해서 국익을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가면 한마디로 G7 때보다 더 큰 개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G7 때도 처음에 캐나다 총리하고 양자회담 진짜 이게 빠져 있었고요. 뭐 잠깐 보긴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원래는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주 총리하고는요, 전화 통화할 때보다 이제 미남이네 또는 젊어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화 통화하면 외모를 어떻게 알아요? 쓸데없는 얼평, 얼굴 외모 가지고 평가해서 호주 신문에서 상당히 비판을 했고요. 그 외에도 마크롱 대통령도 뭐 윙크하면서 손가락질하는데 이재명이 뭐 알아듣지를 못하니 칭찬인지 뭔지 완전히 뭐 씹은 표정으로 있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급기야 영국 총리는요, 이거는 고의성 있는 것 같아. 영국 총리는 이제 아예 통역사가 한국의 대통령인 줄 알고 악수하는 이런 전대미문의 여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이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 갈 때 외교는 전쟁이기 때문에 초보라 해서 처음이라 해서 면책되는 게 아니다. 이런 대형 외교 참사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처음 초짜고 해석이 면책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또 나토에 또 간다. 참 저 가지 말라고 가면 이번엔 더 개망신 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요, 나토라는 게 어떤 조직이냐?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상 미국이 유럽 방위를 책임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회의입니다. 나토가. 그래서요, 이번에 가면 방위비 있죠. 뭐 GDP에 뭐 5%까지 방위비를 올리라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압박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안보 무임승차. 그 따라서 방위비 인상 여러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번에 젤렌스키도 오긴 온답니다. 다만 만찬에만 초대된대. 젤렌스키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트럼프는 오로지 국익, 미국 국익. 그래서 이번에도요, 상당히 냉랭했습니다. 오히려 빨리 종전 러시아하고 끝내자. 이게 트럼프의 의도거든요. 따라서 이제 상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유럽 이 사이도 옛날에 정상들이 하다가 이번에 장관급으로 격화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G7에 트럼프가 하루 먼저 갔잖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토는 일정을 축소했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가 먼저 가버리면 어떡하냐. 따라서 이제 회의를 공식 정상회의는 한 번으로 이렇게 날짜를 축소했다. 이런 데 연합뉴스 보도가 나옵니다. 자, 이런 촉박한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이제 트럼프 한번 아련을 못했잖아요. 아직도 한 번도 회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한번 아련하려고 구걸하려고 뛰가는데, 근데 트럼프 일정도 축소가 돼 있고 지금 상당히 바쁘니까 아마 예측건데 한 20-30분 정도 의례적으로 20-30분 정도 만나줄까? 아마 이번에도 진지한 뭔가 협의나 상호 신뢰에 입각한 진지한 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대부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나토가요, 상당히 그 회의 일정이나 규모가 많이 축소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게 그 시간이 아주 더 촉박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이 간다면, 현재는 간다는 제 여러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만약에 간다면 왜 가느냐? 과연 이제 이거 트럼프 보러 가겠죠. 근데요, 트럼프가 한 20, 30분에게 만나주면 다행인데, 그때도 아무런 게 그 실질적인 회담 알맹이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미국에 뭐 아는 분이 많고, 제 아들 미국 사니까 미국의 여러 지인들 들어보면요, 외교관들이나 트럼프는요, 아예 그냥 이재명은 이게 어떻게 보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중국의 부역자로 봅니다. 셋세 중국의 부역자. 그리고 북한에 800만 불을 준 범죄자로 봅니다. 그리고요, 한미일 공조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런 게 권력 찬탈자, 우리 쿠데타 세력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그 이재명이를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당성이 없는 이런 게 그 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모스타이나 고든창 보고서나 쭉 보면 이게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 모르죠. 또 패싱해오고, 그날 또 오면요, 진짜 외교 대참사인데, 와, 이번에 또 못 만나면 트럼프가 또 그냥 안 만나고 이렇게 그냥 오면, 근데 그 만나도 한 20, 30분 큰 이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그 큰일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비자도요, 엄청나게 그 엄격하게 심사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제한을 해서 기업들이 아주 힘들어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 군함들에게 그 건조하고 수리하는 이런 방산 협력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그 일본으로 전부 그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그 이재명이라는 시대의 그 좌파 포퓰리스트 하나 이게 잘못 뽑아가지고 거의 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 잘못 하나 뽑았어요. 우리 국익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는요, 미국도 어쩌고 중국도 묻고 어제 이종석이 국정원장 말도 안 소리 이 풀도 묻고 저 풀도 묻고 떠들지만 90% 이상이 한미동맹, 특히 한미일 공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게 외교관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미 한미일 동맹이 완전히 무너진 이상 엄청난 게 우리가 국익 손실을 입고 있는 이런 데 심각한 상황이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빨리 이재명이 끌어내리지 않으면 심각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대위기, 위협이 올 수 있다. 제도권 언론은 계속 엄청난 성과가 있는 것처럼 전부 명배천가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이게 부끄러운 언론의 모습이다. 권력을 비판하는 게 언론인데 오히려 권력의 아부에서 명배천가만 부르고 있으니 심각하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한 G7의 여러 가지, 또 이번에 나토 예측, 이건 철저하게 팩트에 근거한 이런 데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있으면 발표하겠죠. 24, 25니까. 지금 이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어차피 이게 24, 25 아닙니까? 곧 아마 오늘이라도 발표할 수 있겠죠. 제가 녹화는 아침에 하지만 보고, 이번에 하여튼 G7보다 더한 엄청난 외교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굳이 간다고 하니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한번 감시, 비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